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지구 시스템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중학교 과정에서 모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계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분이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부터 가장 멀리 있는 해왕성 그 이상으로 태양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보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계절 변화와 낮과 밤이 반복되고 생물체에게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받고 있죠.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죠.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는 0.99에서 1.15 AU 사이의 매우 좁은 영역입니다. 지구 크기로만 봤을 때는 넓은 영역이지만 태양계의 크기를 봤을 때는 아주 좁은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이 항성의 크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성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발산되는 에너지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는 태양계의 기준보다 훨씬 더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가 훨씬 더 크기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큰 항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찾아보았을 때 생명체 발견이 더 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큰 항성들은 핵융합의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재료들을 급격하게 소모해서 행성의 수명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발생하기 전에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크기가 작은 항성들의 생명 가능 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보다 앞쪽으로 당겨오고 그 범위는 훨씬 더 좁아지겠죠. 그만큼 발생되는 에너지량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성의 크기가 작은 경우엔 생명 가능 지대 폭이 좁기 때문에 그 구간에 행성이 있을 확률이 아주 낮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행성을 찾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축복받은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물 분자를 찾으면서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꼭 물이 아니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광범위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지구 시스템 보겠습니다. 지구는 크게 5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등이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지구라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권입니다. 직권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되고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대륙지각보다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지각이 움직여서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이 움직인다, 즉 대륙이 이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해양 지각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께도 훨씬 두껍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내핵은 주로 철이 주성분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권에서 각 층의 특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구조를 알아냈냐입니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기억하나요? 인류는 아직 지구 내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진파죠.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겨난 진동입니다. 지진파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각 층이 서로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낸 거죠.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면서 물질에 따라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다른 지진파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지구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죠. 그 중에 P파는 파동과 진동 방향이 같은 종파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물질을 통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S파는 파동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이며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두 파장의 특징으로 지구의 내핵과 외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증상 구조 경계면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각과 멘틀 경계면은 모호면이라고 알고 있죠. 정확히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입니다. 그리고 멘틀과 외핵 경계면에서는 구텐베르크면이 있었고 외핵과 내핵 경계면엔 레만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내고 있는 각 경계면의 이름은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권입니다. 지금 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기권도 마찬가지로 높이와 기온 분포에 따라 4개의 층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가장 아래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은 지구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 높이가 증가할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순환하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수증기가 있어 기상 현상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층은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는 층으로 오존은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과 방사능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또 그 자외선에 의해 가열받아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특징에 의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한 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고 있죠. 세 번째는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차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권부터 유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열권입니다. 열권은 공기가 거의 없고 태양 에너지에 의해 위쪽부터 직접 가열되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거의 직접 받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어 오로라가 발생하는 구역이기도 하죠. 따라서 기권은 지구를 안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며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과 자외선을 막아주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권입니다. 수권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말합니다.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지구에는 해수가 97%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총 3% 미만,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얼음으로 있는 담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수권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도 깊이와 수온 분포에 따라 혼합층과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합니다.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높고 일정한 구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도에 따라 혼합층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중위도가 적도보다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없는 안정한 층입니다. 수온 약층도 위도에 따라 깊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으로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바다 혼합층에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풍이 올라올 때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게 되면 엄청난 슈퍼 태풍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에서 많은 양의 열 에너지와 수증기를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해류순환으로 적도 부분의 많은 에너지를 극지방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말하고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생물권은 다른 권역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되고,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권입니다. 외권은 직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공간을 말합니다. 왜 우주공간을 지구 권역에 포함시킬까? 태양도 우주에 있고 달도 우주에 있습니다. 또한 소행성들도 우주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주변 우주 환경에 지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기권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직권에서 외핵과 내핵은 처리 주성분이었죠. 그런데 외핵은 또 액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이러한 핵 구성에 의해 지구가 자전하면서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막아주는 쉴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이렇게 지구에 있는 각 권역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어느 한 권역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다른 권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직권은 생명체의 서식 공간이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한다. 즉, 직권과 생물권에 대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권은 지구 시스템 내에서 순환을 해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지표면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즉, 수권과 기권, 그리고 직권 서로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권은 생명체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기권과 생물권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지표 환경이나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기후변화에 주는 등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시켰다. 생물권과 직권, 그리고 기권 등의 서로 상호작용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구물망처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마지막으로 지구의 대기 성분 변화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원시대기가 형성되었을 때는 많은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기체들이 대부분 대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조금씩 식어가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대기에 아주 많이 있던 이산화탄소가 탄산칼슘 형태로 해수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바다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에 생명체들이 탄생하면서 광합성을 하고 산소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차 현대 대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질소는 원시 대기와 현재 대기 조성의 변화가 없을까요? 질소는 아주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을 잘 안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의 구성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산화탄소가 줄고 산소가 증가하면서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변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생물들이 진화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대기는 수증기, 메테인,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탄소가 주 성분이라면 현재는 질소, 산소, 아르곤, 수증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